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일반 기계공학의 자동차 정비 기사의 일반 기계공학 부분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기사의 연력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의 기본 사항에는 156페이지인데, 일반적으로 연력학 하면은 크게는 뭐 거시적과 미시적으로 나누죠. 연력학은 거시적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미시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미시적 연력학. 거시적 연력학과 미시적 연력학의 차이라고 하면은 거시적이라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좀 영역을 크게 잡아가지고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이라면 그러한 영역들을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연력학은 열과 일과의 관계를 관계를 규명하는 그러한 것이 연력학이다. 열과 일과의 관계를. 그래서 열을 일로 바꾼다거나 일을 열로 바꾼다거나 일과 열 또는 열을 일로 바꾸는 이러한 상호관계를 우리가 연력학적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검사체적이라고 하면은 물질이라는 것과 검사체적 내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게 있고요. 검사 질량이 있고 또한 검사체적 내에는 어떠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공간을 말하고, 검사체적은 부피만이 고정되고 질량, 운동량, 에너지 등이 유동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검사체적 안에는 이제 우리 뭐가 있냐면은 질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에너지 또는 유동량 이런 것들이 바로 존재한다는 거죠. 질량이라는 부분하고 에너지라든가 뭐 유동량 이런 것들이 운동량이라는 운동량 질량과 에너지와 운동량 이런 것들이 검사체적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이러한 질량이나 운동량이나 에너지 등이 바로 어떻다? 유동적이다. 유동적. 이게 검사체적이라 하면은 검사체적 내에는 질량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바로 검사체적 내에는 유동적이다. 유동적. 계속 변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라는 개는 검사체적에도 개가 있습니다. 개에는 검사체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라는 말이 나오죠. 개는 이제 개방개하고 개방개와 밀폐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밀폐개. 그래서 개는 개방개, 밀폐개 이렇게. 그래서 이론적인 정립을 우리가 개방개와 밀폐개 두 가지 중에서 우리 개를 선정해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밀폐개는 연력학 1법칙을 기준으로 얘기하고요. 개방개는 연력학 2법칙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개방개에서는 이제 엔탈피라는 말이 주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 밀폐개에서는 내부의 에너지라든가 에너지의 변화라든가, 내부 에너지 중에는 일과 열과의 관계죠. 일과 열과. 그래서 일과 열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밀폐개입니다. 그래서 1법칙이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일과 열과의 관계를 열을 일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원리를. 엔탈피의 원리는 개방계에서 주로 많이 하는 연력학 2법칙의 원리고, 엔탈피는 또 개방계에서는 온도의 변화를 온도 및 압력이 온도의 변화가 이야기되죠. 온도의 변화. 연력학 2법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그런 고온과 저온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2법칙은 또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카르노 사이클. 연력학 2법칙에서는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 카르노 사이클이 나오면 또 역카르노 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2법칙의 영구 에너지에 대한 법칙,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일과 열과의 관계를 일을 열 또는 열을 일로 바꿀 수 있는 서로 간에 상호
일과 열과의 관계를 상호 교환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가 바로. 또한 연력학 제로의 법칙이라는 거죠. 연력학 제로의 법칙. 연력학 제로 법칙은 고온과 저온이 고온 플러스 저온이 서로 결합이 되면은 결국은 어떤 일정한 열 평형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열 평형 조건. 고온과 저온이 서로 이렇게 합쳐지면은 고온의 온도가 저온으로 이동돼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면 열적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열평형의 법칙이라고. 고온 저온이 이루어져서 열평형.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연력학의 법칙들을 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함수의 조건들이 있는데 함수에는 경로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경로함수, 패스 함수, 경로함수라는 거. 경로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로함수. 이러한 경로함수는 1과 열을 갖다 우리가 1을 열 또는 열을 1로 바꿀 때 사용해요. 1과 열 관계는 바로 경로함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경로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태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태함수. 상태함수라는 게 있는데 상태함수는 온도라든가 압력 이런 상태함수에는 두 가지 강도성이란 말이 나오고요. 강도성 상태함수가 있고 종량적 상태함수가 있다. 그래서 상태함수는 강도성 상태함수와 종량적 상태함수가 있다. 강도성 상태함수와 종량적 상태함수가 있다. 상태함수는 강도성 상태함수하고 종량적. 강도성 상태함수라고 하면은 온도 압력 관계가 온도와 압력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들이죠. 종량적 상태 함수는 질량적인 차원. 다시 말하면은 질량에 관한 모든 함수는 종량적 상태. 질량에 관한 함수다. 따라서 질량에 관한 함수 중에 종량적 상태 함수에는 최적이라든가 최적, 비최적이란 말도 나오죠. 최적, 비최적. 이러한 것이 종량적 상태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질량 이런 것들이 바로 종량적 상태 함수. 온도와 압력은 뭐라고 했죠? 강도성 상태 함수. 그래서 경로 함수라는 것은 경로에 도달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를 A에서 B까지 가는데 A에서 B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마 스몰 a 이걸 스몰 b, 스몰 c라고 하면 A와 B와 C가 어때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느 경로를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 라지 B는 달라질 수 있다. A로부터 이 경로를 이렇게 거침으로써 B가 되는데 B 값은 어느 경로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C로 가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로 함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력학에서는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엔트로피의 법칙 하면은 바로 연력학 2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엔트로피의 법칙이란 말은 연력학 몇 법칙? 2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2법칙이라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은 연력학 2법칙이다. 또한 연력학 2법칙은 온도의 이동의 법칙이다. 연력학 2법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온도의 이동의 법칙이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온도가 이동했다 하면은 연력학 2법칙이에요. 온도가 이동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와 일과 에너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일을 열로 바꾸고 일과 열과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1법칙이에요. 일을 열로 바꾼다거나 열을 일로 바꾼다거나. 일을 열로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열을 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력학 2법칙이에요.
연력학 1법칙은 뭐라 그랬어? 1과 열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 1과 열을 서로 바꿀 수가 있다. 연력학 1법칙. 연력학 2법칙에서는 1과 열 중에 1을 열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열을 1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면 연력학 2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과정의 사이클이라는 게, 과정의 연력학 1법칙은 가역 과정이다. 맞습니다. 가역 과정이란 말이 있어요. 가역이란 말, 가역 과정이란 말이 있고 비가역 과정이에요. 비가역. 어느 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가역 과정은 모든 점에서 연력학적, 화학적 모든 평형이 유지된다. 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B에서 A로 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것은 가역 과정이 되겠죠. 또는 A에서 B로 가는데 A에서 B로 가는 것은 가능하나 B에서 A로 가는 거 불가능하다. 이것도 비가역이 될 거고요. A에서 B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B로 A에서 가는 것, 이런 것도 비가역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AB 중에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A에서 B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B에서 A로 가는 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건 비가역이에요. 그 가역이란 말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어떠한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의 어떤 열적 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가 서로 수반이 돼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결과물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다. 가역이 되는. 결과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결과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되돌린다. 이와 같은 것은 가역이 되고 또한 결과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다. 비가역이 된다는 거죠. 결과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다. 비가역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1법칙에서는 가역 과정이다라는 말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2법칙은 비가역이다. 실질적으로 가역이라고 해서 A에서 B로 가서 B에서 A 100%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손실이라는 게 있죠. 에너지 손실이라든가 뭐 열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A에서 B나 B에서 A로 100% 갈 수 있는 확률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력학 1법칙에서는 2를 열로 돌리고 열을 1로 돌리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해서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질적인 에너지는 완벽한 보존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비가역 과정에는 실제로 가역 과정은 존재할 수 없고, 또한 경계를 통하여 이동할 때 변화를 남기는 과정, 즉 평형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고, 또 뭐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고, 변화를 통해서 이 변화라는 부분이 남기지 않는다. 변화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비가역에서는 변화를 남기게 돼 있어요. 변화를 남기는 과정이다. 그 다음 준정적 과정. 상태 변화가 매우 적어서 평형 상태에 벗어나는 정도의 매우 적은 과정이다. 정적 과정, 준정적 과정. 평형 상태에 잘 도달되지 않는, 평형 상태에 벗어나는 과정. 어떤 과정 자체가 너무나 적어가지고 상태 변화량이 적어가지고 평형 상태에 도달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을 준정적 과정. 정적 과정과 정압, 등온, 단열, 이런 거. 자,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정적이란 말이 또 있어요. 정적 과정. 체적이 일정하다. 정압 과정. 압력이 일정하다. 정압 과정. 정적, 정압, 단열 과정. 등온 과정. 정온,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하다. 이 세 가지겠죠. 온도와 압력과 그 다음에 체적이 일정한 경우. 체적이 일정하다. 정적 과정. 압력이 일정하다. 정압 과정. 온도가 일정하다. 등온 과정. 그 다음에 단열 과정. 단열 과정. 열의 출입이 전혀 없는 과정. 단열 과정은 뭐다? 열의 출입이 있다 없다? 열의 출입이 없다. 열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출입이 없다. 등온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과정이다.
정압은 뭐다?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다. 정적은 뭐다? 체적이 일정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상유동 과정이라는 게 있죠. steady flow process 과정 사이의 각 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죠. 정상유동이면 어떤 유체가 흘러간다 또는 어떤 내부의 에너지에 의한 어떤 유동이 질량이 흘러간다. 그 질량의 유동성이 어느 지점이나 다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것을 정상유동이라고 한다. 유동 상태가 항상 일정한 상태를 나타낸다. 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사이클. 사이클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사이클이란 걔가 과정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과정이다. 정적 사이클이다. 그러면은 시작점과 끝점이라는 게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가 오토 사이클, 정적 사이클, 흡입, 압축, 팽창, 배기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과정이 있으면은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PV 선도상에서 최적이 항상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는 최적이 어때요?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최적이. 여기도 보면은 이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변화는 요점이나 일정하죠. 이게 정적 이런 것을 우리가 가솔린 사이클, 가솔린의 오토 사이클이라고 해요. 오토 사이클. AUTO. 오토 사이클이라고 해요. 알겠죠?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정적 사이클. 정적 사이클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클은 압력이 이 변화가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러한 과정들이. 그래서 한 사이클 내에 개의 상태가 변화하지만 사이클이 완료되면은 개의 상태는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이런 것을 하는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한 번 돌아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1사이클이라고 해요. 계속 돌게 되면 1사이클, 2사이클, 3사이클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돌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정압 과정을 보면은 pH 선도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표준 압력, 대기압 상태이면은 흡입, 압축, 이게 뭐야? 팽창, 배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압축 행정을 자세히 보면, 압축 행정을 보면은 압력이 어때요? 이 점이나 압력이 같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정압 과정이라고 해요. 정압 과정. 온도가 일정한 과정은, 등온 과정은 PV 선도라고 하죠. PV 선도상에서 이것도 이러한 경우가 되죠. 등온 과정. 요 자체가 우리가 등온, T는 콘스턴트라고 하는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다. 단열 과정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단열 과정 양쪽이 이게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이 이 과정이죠. 이 과정. 열의 출입은 여기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이런 거죠. 그렇죠? 열의 출입이. 들어오는 것을 Q1, 나가는 것을 Q2. 이쪽이 Q1, 이쪽이 Q2. 이렇게 열 출입이 다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단열 과정이다. 열의 출입이 없는 단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열의 출입이 없는 단열 과정이라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사이클의 이론에도 가역 사이클이 있고 비가역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비가역 과정으로 이루어진 사이클을 비가역 사이클, 또 가역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클을 가역 사이클, 이렇게 얘기한다고. 단위를 보면은 기관 내에 기본 단위에는 길이 단위는 메타 쓰고요. 질량은 킬로그램 쓰고 우리 시간은 초를 쓴다는 거죠. 단위에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SI 단위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SI 단위계를 생각해 보면은 SI 단위계에서 뉴턴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뉴턴이란 말은 F 이꼬르 뭐에서부터? MA로부터 나온 거예요. M은 뭐야? 질량. 이거는
가속도. 그래서 질량을 우리가 킬로그램이라 그러죠. 킬로그램. 가속도는 메타 퍼 세카의 제곱이라 그러죠. 그래서 1뉴턴이라 하면은 1뉴턴은 1kg 메타 퍼 세카의 제곱. 이게 차원으로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m 차원이 되고 여기 길이 차원 l 차원이고 요거는 뭐야? 시간 차원 t가 되겠죠. mlt 차원에서 이 결론적으로 mlt의 몇 성? 마이너스 2성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힘 차원이에요. 1뉴턴이 mlt의 마이너스 2성이라고 그러죠. mlt의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SI 단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힘의 단위에는 뉴턴이라는 게 있어요. SI 단위기의 힘에는 뉴턴이라고 했어요. 근데 SI 단위기에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힘 말고. 두 번째로는 압력 단위가 있습니다. 압력 단위. 압력 단위로는 뭐를 쓰냐 하면은 파스칼을 써요. 파스칼. 1파스칼 하면은 1파스칼은 뭐? 1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라고. 1뉴턴 퍼 메타 제곱. 그 다음에 1바라는 것은 얼마냐 하면은 우리가 100kPa 또는 10만 파스칼이에요. 10만 파스칼.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하고 우리가 켈빈 온도의 차이는 절대 온도를 우리가 T라고 하면은 T는 우리가 273을 고려해야 돼요. 플러스 도씨를 더해주면은 절대 온도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온도가 50도씨다 라고 하면 절대 온도로 바꾸면은 얼마야? 273 더하기 5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323도씨 절대 온도니까 또 K가 됩니다. 켈빈 온도.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이제 적응 능력을 기를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1에는 힘이 있고 1이라는 것은 1에는 뭐가 있냐 이거죠. 1이라는 것은 1을 보면은 1에는 1은 힘 곱하기 거리죠. 힘 곱하기 거리를 1이라 그래요. 그런데 SI 단위기에서 1이라고 하면은 SI 단위 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1줄이라고 하면 1뉴턴 곱하기 메타. 1뉴턴의 힘으로 거리 메타 1m 전진한다. 1줄이라는 거죠. 1뉴턴의 힘으로 1m 전진한다. 1줄이라는 1kg은 그럼 어떻게 나타내죠? kg니까 1000을 곱하면 되죠. 1kg는 1000줄이 되겠죠. 1000줄이 됩니다. 1000줄. 그 다음에 이제 1와트라는 말이 있는데 1와트 1율이라고도 하죠. 1와트는 단위 시간당 1이 됩니다. 그래서 1와트는 1줄 퍼 세카 1초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1율이라고 됩니다. 1와트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1율이라고 합니다. 1율이라고. 1kW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kW는 얼마? 1000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온도에 대한 차원과 압력, 비체적, 열과 비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온도 하면은 섭씨 온도하고 하씨 온도가 있죠. 온도에는 뭐가 있다? 섭씨와 하씨가 있다. 뭐 여러분 뭐 이 섭씨와 하씨는 잘 알죠. 섭씨 온도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섭씨 온도를 많이 쓰는데 왜 영국이라든가 뭐 영미 쪽은 유럽이나 이런 쪽은 화씨 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의 기준은 9분의 5라고 하죠. 9분의 5 기준으로 해서 9분의 5에 화씨 TF 마이너스 얼마 32라고 해서 도씨로 바꿀 수 있어요. 32로 해서 도씨로 바꿀 수가 있다. 그다음 화씨는 TF라고 한다 그러면은 화씨가 섭씨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9분의 5지만 이제 반대로 5분의 9로 틀어버린다. 요 놈을 알면은 요거를 갖다가 화씨 쪽으로 바꿔버리면은 결국은 되겠죠. 5분의 9 TC 또 플러스 32 또 F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아두는 게 좋죠. 9분의 5에 TF에 32. 그 하나만 알면 돼요. 요거 하나 알면은 요거는 TF를 어떻게 하면 되죠? 이항하게 해서 하면 돼요. 예를 들어 TC 고르는
9분의 5 TF 또 TF로 바꾸려면은 그러면은 이 공식을 TF 요 공식을 봅시다. TF 마이너스 32는 여기 괄호 안에 있으니까 이걸 이쪽으로 이항합시다.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9분의 5는 5분의 9 TC가 되죠. 고로 TF는 어떻게 하면 되죠? TF는 5분의 9 TC 플러스 TC 플러스 뭐? TF. TF는 얼마?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TC나 TF 중에 하나를 알면 되는데 우리가 TC를 알다 그러면 TC는 9분의 5에 TF-32라는 거 요걸 암기하고 있으면 요거는 식이 바로 유도되죠. 이쪽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등분 기준이 얼마냐? 켈빈 온도는 273등분 하는 거예요. 이 도씨를 그래서 0도씨는 켈빈 온도로 바꾸면 얼마예요? 273분의 1도 K가 되겠죠. 도 K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0도 등분을 참 273등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273도 K가 되는 거예요. 0도씨는 마이너스 273도 K가 됩니다. 등분은 몇 등분을 한다고요? 273등분을 해서 기준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절대온도 T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 273 플러스 필요한 도씨를 TC를 해주면 되죠. TC 273 플러스 TC 알아둬야 됩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압력이라는 것 한번 봅시다. 압력. 이 압력은 뭐 유체역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연력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압력하면은 압력은 표준대기압이라는 게 중요하죠. 표준대기압. 그래서 표준대기압은 뭐 무슨 기압? 표준대기압은 절대압에다가 플러스 게이지압, 플러스 마이너스 계기압이라는 거예요. 절대압에다가 표준대기압은 절대압. 자, 표준대기압을 구하려면은 표준대기압은 절대압에다가 플러스 게이지압을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표준대기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절대압은 말을 잘못했네. 절대압은 표준대기압.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ATM 대기압 표준대기압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마이너스 게이지압 계기압이라고도 하고 게이지압.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대기압 마이너스 게이지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압을 구할 수 있다. 절대압은 그래서 대기압에다가 대기압은 어떻게 한다? 대기압, 표준 대기압, 임의 압력, 대기압은 절대압은 대기압에다가 게이지압을 더하거나 절대압은 대기압에다가 게이지압을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절대압은 대기압에다가 게이지압을 더하거나 빼면 된다. 우리가 절대압을 구하라 하면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마이너스 게이지압. 비최적이란 말이 있는데 비최적이 단위를 알면 되겠죠. 비최적이란 말은 단위 킬로그램당 단위 질량당 최적을 말해요. 단위 질량당 최적. 그래서 단위 질량 비최적이라는 말 하면은 단위 질량당 최적이에요. 그래서 비최적은 물론 스몰 v로 이렇게 씁니다.
스몰 v라고 쓰고 스몰 v 라지 v 여기서 라지 v는 뭐가 돼요? 라지 v는 최적이 되겠죠. 그럼 비최적과 최적은 이 스몰 v는 단위 킬로그램당 최적이니까 우리가 단위 질량을 우리가 m이라 그러죠. m분의 라지 v 이렇게 쓰면 돼요. 요게 뭐다? m이 질량이라는 질량. 단위 질량, 킬로그램 뭐 이런 거. 이거는 뭐야? 일반 최적. 요거는 뭐예요? 비최적.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해요. 비최적. 비최적은 단위 질량당 최적. 따라서 우리가 나타낼 때는 단위 질량이니까 킬로그램당 최적이라고 하면은 뭐 메타의 삼성, 뭐 아니면 센티미터 삼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 질량당 최적을 나타낸다. 센티미터, 밀리미터의 삼성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비최적이다. 알아둬야 됩니다. 비최적이란 뭐다? 스몰 v라고 표시하고 단위 질량당 최적을 우리가 비최적이라고 한다는 거죠. 비최적이라고. 그 다음에 밀도라는 말이 있죠. 밀도. 자, 밀도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밀도를 뭐라 그래요? 밀도는 로라 그래요. 로라고 표시. 밀도는 로라고 표시하고, 로는 하트를 절반 자르면 됩니다. 하트를 절반 자르면은 V분의, 요게 뭐예요? M이죠. V분의 M. 자, 밀도는 V분의 M이에요. 요때 V는 뭐죠? 최적이 되고요. 최적이 되고. M은 뭐야? 질량이 되는 거예요. 최적분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하트를 반 자르면 되는 거예요. 하트 반. V분의 M이다. 밀도는 V분의 M. 그 다음에 비중량이라는 말 있죠. 비중량. 비중량은 감마라 그러죠. 비중량 감마. 감마는 뭐라 그래? 로지라 그래. 로지. 감마는 로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 G는 이때 그래비디티. 중력 가속도. 뭐를 곱한다? 중력 가속도. 그래서 감마는 로지에서 감마 이꼬르는 로지가 되는데 여기서 로는 뭐라 그랬어요? V분의 mg가 되죠. V분의 mg. 그러면 V분의 mg는 또 뭐라 그래요? 그런데 mg는 뭐다? mg는 W가 돼요. mg는 무게죠.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면 W예요. 그 V분의 W. 따라서 감마는 V분의 W다. 이런 식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죠. 알아둬야 돼. 감마는 비중량이라 그러고 이때 감마는 뭐다? 비중량이라 그럽니다. 비중량 감마는 로지인데 비중량을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 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식들을 이용할 줄을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열량과 비열에서는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키면은 높은 온도의 물체의 온도는 내려가고 낮은 온도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간다. 두 개의 물체, 열평행의 법칙.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열역학 제로의 법칙. 이렇게 열역학 0법칙. 이거를 T1하고 T2라고 합시다. 그럼 T1의 온도가 뭐보다가 T2보다가 높습니다. 자, 온도 기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T1이 뭐다? 온도. T1과 이것도 온도가 되고요. T2가 온도라고 하면은 T1 고온하고 저온이 서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이제 T1에서는 이쪽으로 변화되는 온도가 있죠. 이걸 TM이라고 합시다. 최종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온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의 변화는 어떻게 생기죠? 온도가 T1-TM이라고 하는 거하고 열평행의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TM은 T2보다는 더 온도가 높죠. 이게 T1에서 TM으로 바뀌지만 TM하고 T2하고 어느 게 이게 더 온도가 낮으니까 TM 기준 온도는 TM-T2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비열을 C1 MCDT C1 질량을 M1 이쪽은 C2 M2 이때 C라는 말하고 C는 뭐예요? 비열입니다. 비열. C2 비열이에요. 비열은 소재가 재료에 따라서 비열은 달라져요. 같은 재료 이거하고 같은 재료다 하면은 C1 이퀄 C2가 되지만은 질량은 M1 M2 질량이고 이거는 질량이 되고요. 이것도 M2 질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 C1 M1 T1 마이너스 C2 M2 뭐야 Tm 마이너스 T2 이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열 평행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Tm에 대해서 이걸 유도해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무슨 식으로? Tm의 식으로 끌어낸다. Tm은 얼마이냐? Tm에 관한 식으로 끌어낸다. Tm에 관한 식으로 끌어내려면 우선 먼저 이거를 전개를 해야죠. C1 M1 T1 마이너스 C2 M C1 다 C1이죠. C1 Tm에 관해서 풀어줘야 되니까 C1 M1 T1 마이너스 C1 M1 TM 이거로는 C2 M2 TM 마이너스 뭐야? C2 M2 T2 이런 식이 생겨요. 이걸 전개해버려요. 전개. 그 다음에 이제 TM끼리 묶어야 되겠죠. TM에 관해서 풀려면 요놈이 TM에 관한 식이고 요놈이 TM에 관한 식이니까요. 그러면 TM으로 묶어서 계산을 하면은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놈을 C2 M2 TM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플러스 C1 M1 TM 이렇게 되죠. 요놈을 여기로 이항하고 그 다음 요놈을 저쪽으로 이항하면은 이거는 C1 M1 T1 이걸 이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C2 M2 T2 이런 식이 성립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로 묶을 수 있어요? TM으로 묶을 수가 있죠. TM으로 묶어버리면은 TM의 갈로 C2 TM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TM의 갈로 C1 M1 또 플러스 C2 M2 이거로는 TM으로 그 다음에 C1 M1 T1 플러스 C2 M2 T2 이렇게 이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고로 TM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C1 M1 플러스 C2 M2 플러스 C1 M1 T1 플러스 C2 M2 T2 이런 식이 성립. 그래서 열평행의 법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이게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죠. 이거를 잘 보면은 식을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C1 M1 C1 M1 C2 M2 C2 M2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C1 M1 플러스 C2 M2분의 C1 M1까지만 위에 걸 그대로 밑에 걸 그대로 써주고 T1 C2 M2까지 써주고 T2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단지 여기서 비열 C1 이꼬르가 C2일 때는 어떻게 되나 이거죠. 비열이 같을 때 만약에 이런 두 개의 물질이 있는데 이게 C1이고 이게 C2라고 했는데 C1과 C2가 비열이 같다. 물질이 같은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면은 비열이 달라지죠. C1 이꼬르 C2일 때는 어떤 식이 돼요? T의 M 이꼬르는 C1, C2를 같다고 놓으면은 식은 어떻게 되죠? 요놈 C1, C2. 자, 이게 결국은 C1과 C2가 같으니까 다 없어져 버리죠. 이걸 뭘로 묶어요?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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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이렇게 묶어낼 수 있잖아. 그럼 C1, C1 전부 다 지워져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 C1, C2가 같다. 그러면 이게 C1, C1으로 묶읍시다. 혹시 모르는 사람들 C1으로 묶으면은 이것도 C1이지만 이것도 뭐예요? C1, C2가 같으니까 이것도 C1이에요. 그럼 C1, C1이라고 생각하면 C1에다가 얼마? M1 플러스 M2 분자는 C1으로 자 C1, C1이라 그랬죠? C1, C2 그러면 뭐야? M1, T1 플러스 뭐 M2, T2 이렇게 되겠죠. 그럼 C1, C1 약분하고 나면은 결국은 M1 플러스 M2분의 M1, T1 플러스 M2, T2 이런 식으로 결과식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식을 알아둬야 돼요. 만약에 C1 이꼬르 C2일 때는 M1 플러스 M2분의 M1 T1 플러스 M2 T2 C1과 C2가 같지 않을 때는 C1 M1 플러스 C2 M2분의 C1 M1 T1 플러스 C2 M2 T2 이 두 개의 식이 바로 열역학 제로의 법칙, 열평행의 법칙에 나온다.
열역학 제로의 법칙은 열의 이동의 법칙 중에서 그냥 열 이동의 법칙 하면 열역학 2법칙이 되지만은 열 평형의 법칙,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두 개의 어떤 물체는 온도가 같아진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열 평형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와 같은 식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량과 비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열량을 뭐라 그러죠? 열량은 Q라고 합니다. 열량은 라지 Q로 쓸 수도 있고요, 스몰 Q로 쓸 수도 있어요. 라지 Q와 스몰 Q의 차이는, 열량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보통 킬로칼로리라 그러죠. 열량은 뭐로 나타내요? 킬로칼로리. 라지 Q는 말 그대로 열량이라고 얘기하고요. 스몰 Q는 비열량이라 그래요. 비열량. 차이는 뭐냐? 이 라지 Q는 단위 자체가 킬로칼로리예요. 킬로칼로리. 그러나 비열량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킬로그램당 킬로칼로리. 그러니까 비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 단위 질량당 열량이라는 거예요. 단위 질량당 열량이래요. 킬로그램분의 킬로칼로리.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이제 식들을 접할 때 라지 Q에 가는 식과 스몰 Q에 가는 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스몰 Q는 비열량으로서 단위 질량당 열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라지 Q는 순수한 기본적인 열량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량에는 줄이란 킬로칼로리, 킬로줄, 이런 말을 쓰죠. 킬로줄과. 그래서 열량으로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고, 열량의 단위는 줄 또는 킬로줄을 쓰는. 일반적으로 물체에 열을 가하면 물체는 열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진다. 열은 온도가 이 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물체에 가열을 하는 거죠. 가열하게 되면은 물체는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 상승이라는 거죠. 물체의 온도 상승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이동에서 가열이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온도 상승이 돼서 열량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열량이 높아진다. 어떤 물체에 가열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열량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단위 질량은 물체의 온도를 1도 K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그 물질의 비열이라고 해요. 단위 질량당 열량을 1도 K 높이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비열은 우리가 비열의 단위를 어떻게 쓰느냐? 비열은 단위 질량당 열량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 K, 킬로그램 도 K분의 킬로칼로리.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냐? 비열이 돼요. 단위 질량당 열량을 1도 K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단위 질량당 물체를 1kg을 단위 질량당 물체를 1kg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단위를 킬로칼로리 또는 킬로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킬로칼로리하고 줄하고 관계를 우리가 이제 또 따져줘야죠. 4.18 줄. 1kcal는 얼마냐? 4.18 킬로줄 이렇게. 그와 같은 경우도 그래서 Q는 MC 열량 Q라는 것은 어떻게 쓴다? MC 델타 T라고 쓴다. 아까 우리가 M1, C1, T1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열량 Q는 뭐라는 이게 열역학 제로 법칙에서 나온 거야. M은 여기서 뭐야? 질량. C는 뭐? 비열. 각 재료에 따라서 이제 비열은 다 달라지는 거야. 온도 이렇게. 비열이 아주 낮다 하면은 주로 밀도나 비중이 크면은 비열이 낮아요. 쇠 같은 건 비열이 무지하게 낮죠. 비열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하고 쇠하고 따진다 그러면은 쇠는 비열이 훨씬 물보다가 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열, 온도, 질량, MC 델타 T 알아두세요. MC 델타 T니까 MC에다가 델타 T는 온도 차이죠. T2 마이너스 T1 온도 차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열량.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풀어보고 처음 하는 시간이어서 여러분 좀
내용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일반 기계공학에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쪽은 아주 좀 키포인트들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는 일반 기계 쪽이 대부분 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은 시간을 투여했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연력학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부분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